이번에 이기면 완전 끝이다. 이번엔 내가 이기면 저 빈노비는 내 것이다. 와, 이겼다. 노름판에서 사람을 땄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평생 지기만 하던 남자가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딴 건 단순한 빈노비가 아니라는 거요. 예의 바른 말투, 심상치 않은 손맛,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듯한 낯선 눈빛. 거기다가 정말 놀라운 그 빈노비가 바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노비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시절 한양 근교 송파장터 뒤편에는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막걸리나 팔고 국밥이나 끓이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뒤뜰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랐어요. 거기엔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돈 냄새 맡고 모여든 양반에서 상놈까지 온갖 사람들이 패짝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은 양반, 패를 너무 믿지 마시오. 그날도 주막 뒤편 노름판은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어요. 촛불 몇 개가 흔들리는 가운데 사내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둔덕.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장터에서 떡이나 파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어요. 에이, 둔덕이 또 졌네. 저놈은 맨날 지면서도 왜 자꾸 오는 거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둔덕은 노름판에서 유명했죠. 늘 지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둔덕은 손에 든 패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 패라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노름에서 이겨본 적 없는 사람이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죠. 맞은편에 앉은 상대는 박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하하, 둔덕이 오늘도 또 물리러 왔구먼. 박서방은 비웃으며 패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판돈을 긁어 모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역시 박서방이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둔덕이 천천히 자기 패를 뒤집었어요. 탁! 그 순간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둔덕의 패가 더 높았던 겁니다. 세상에, 둔덕이가 이겼다. 저놈이 박서방을 이기다니.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둔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판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은전들이 짤랑거리며 그의 앞으로 모였죠. 그때였어요. 판돈 사이에서 뭔가 툭 굴러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둔덕이 그걸 집어들고 촛불에 비춰봤죠. 이게 뭐요? 그건... 박서방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빚문서요. 제가 빚을 갚지 못해서. 둔덕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빚노비 1명. 이름 복달. 나이 30. 뭐라고요? 둔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노름을 했단 말이오? 박서방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는 빚이 너무 많아서 자기 종마저 담보로 잡힌 상태였던 거죠. 둔덕은 혀를 찼습니다. 사람도 패로 따는 세상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놈 운수 대통이야. 평생 지기만 하던 놈이 사람까지 따다니. 둔덕이 복 터졌구먼. 둔덕은 문서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사람을 땄다는 게 말이 되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긴 건 이긴 거였죠. 그는 문서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그 복달이란 사람을 데려오시오.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장터 앞으로. 둔덕은 주막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하늘엔 달이 휘영청 떠 있었죠. 사람을 땄다. 노비를. 이게 복인가 화인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기뻤고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둔덕은 잠을 설쳤어요. 꿈에서 계속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였죠. 그 얼굴은 슬프면서도 담담했습니다. 날이 제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둔덕은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둔덕은 장터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엔 박서방이 한 사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복달이요. 둔덕은 그 사내를 바라봤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반듯했죠. 옷은 낡았지만 깨끗이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달랐죠. 보통 노비들이 주인을 보면 겁에 질리거나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눈으로 둔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이 복달입니다. 그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점잖았죠. 둔덕은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비가 맞나? 박서방이 빨리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그는 허겁지겁 사라졌죠. 둔덕과 복달 두 사람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둘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복달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날이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에 둔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래. 우선 집으로 가세.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를 걸어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둔덕이가 노름으로 딴 노비래. 세상에 운도 좋지. 하지만 둔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둔덕의 아내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노름판에서 딴 빈노비요. 이름은 복달이라고 하오. 아내는 복달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갸웃거렸죠. 노비 맞는 거요? 이상하게 반듯해 보이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복달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마님 복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양새가 하도 점잖아서 둔덕 안에는 말문이 막혔죠. 보통 노비들은 주인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복달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둔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켰어요. 우선 저기 마당부터 쓸어주시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복달은 대답도 짧게 끊고 바로 빗자루를 찾았죠. 아내가 둔덕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정말 이상해요. 말투도 그렇고. 복달은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빗자루질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죠. 먼지가 날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쓸었고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일 좀 하는구먼. 둔덕이 혀를 찼어요. 마당 청소가 끝나자 복달은 장작 패는 곳으로 갔습니다. 둔덕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움직이는 거였죠. 장작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패놓겠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리는 자세도 능숙했어요. 쩍, 쩍쩍.
나무가 깔끔하게 쪼개졌습니다. 힘은 이때 난폭하지 않았죠.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넋 놓고 바라봤어요. 세상에 저렇게 일 잘하는 노비는 처음 봐. 점심때가 되자 복달이 물었습니다. 밥을 지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아내가 황급히 말했지만 복달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만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부엌에서 복달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했어요. 손놀림이 하도 능숙해서 아내는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봤죠. 저 사람 분명 평범한 노비가 아니야. 복달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을 푸고 물을 썰고 팔을 다지는 모습이 마치 숙련된 요리사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국을 저으며 복달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이 집이 살아날 팔자라.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 이 집이 살아날 팔자라고? 밥상이 차려졌을 때 둔덕 부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서로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국 한 술을 뜨자 입안이 확 달아올랐죠.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맴돌았어요. 밥도 찰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 복달, 둔덕이 불렀어요. 예, 나리. 자네 어디서 요리를 배웠소? 복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어릴 적부터 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옆집 영감이었죠. 둔덕이 국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구먼. 한 그릇만. 아내가 얼른 국을 담아내왔습니다. 영감은 한술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이 맛이? 그는 그릇을 붙들고 놓지 않았죠. 둘째 그릇 주시오. 아니, 셋째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이웃 아낙네들이 몰려왔어요. 둔덕네 집 음식이 달라졌다며? 어제 영감이 그 국 맛을 잊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어요. 복달은 말없이 부엌에서 일했지만 귀가 얇은 건지 다 들리는 것 같았죠. 그의 입가에 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동네 절에 스님이 찾아왔어요. 시주, 국 냄새에 이끌려왔습니다. 복달이 국을 끓여 대접했죠. 스님은 한 그릇을 비우더니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아, 이건 깨달음의 맛이오. 예. 둔덕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음식에 정성이 담기면 이런 맛이 나는 법이요. 이 국을 끓인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그날 오후 둔덕은 복달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거였죠. 두 사람이 장터를 걷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상인들이 복달을 보더니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는 멍하니 서서 복달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어떤 이는 동료를 쿡쿡 찔러가며 속삭였어요. 둔덕은 이상했습니다. 뭐지? 왜 저러는 거야? 복달은 태연하게 걸었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죠. 얼굴을 가리려는 듯 했어요. 쌀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저 손님, 혹시 그쪽 양반 예전에 한양에 계셨소? 아니요. 왜 그러시오? 둔덕이 되물었어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물러섰죠. 아니, 그냥 너무 낯이 익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둔덕이 물었습니다. 복달, 자네 정말 누구요? 복달은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빈노비입니다, 나리. 하지만 둔덕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노비가 아니라는 걸요. 밤이 되자 둔덕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복달 그 사람 오늘도 부엌에서 혼잣말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전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했어요. 둔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라니? 복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술집 주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금화 몇 냥을 들고서요. 둔덕날이 제발 복달 그 사람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게 해주시오. 뭐라고요? 그 사람 손맛이 예사롭지 않소.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금방 대박 날 거요. 둔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복달은 우리 집 사람이요. 주모가 물러간 뒤 둔덕은 마당에 서서 복달을 바라봤습니다. 복달은 장작을 패고 있었죠.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이 사람의 비밀이 뭘까? 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까? 둔덕의 가슴 속엔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복달이 떡을 만들기 시작한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날이 제가 떡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 갑자기 왜? 둔덕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장터에 내다 팔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복달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죠. 둔덕은 의심스러웠지만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복달은 부엌에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죠. 찰랑찰랑. 물 흐르는 소리에 리듬이 있었어요. 아내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저 사람 뭔가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물 씻으면서 자꾸 뭐라고 중얼거려요. 둔덕도 귀를 기울였어요. 복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아버님, 이 떡으로 집안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 말에 둔덕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집안의 명예라니?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죠.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에 있던 닭들까지 부엌 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옆집에서 담을 넘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둔덕네 무슨 떡죠? 아, 그냥. 둔덕이 대답도 못하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담 너머로 대문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냄새를 맡았죠. 세상에, 이런 떡 냄새는 처음이야. 왕궁에서나 맡을 법한 향인데? 복달이 떡시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떡은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렀어요. 날이 한 입 드셔보십시오. 복달이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둔덕은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말이 안 나왔어요. 입안에서 떡이 녹아내렸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달콤함이 혀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묘한 여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마치 그리움 같은 맛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줘봐요. 아내가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왜 울어요? 몰라요. 그냥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나요. 담 넘어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좀 줘요. 한 입만. 복달은 떡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먹더니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건 사람이 만든 떡이 맞아? 동네 어른이 떡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복달이라 했나? 자네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나? 그냥 옛날부터 했습니다. 복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둔덕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둔덕은 떡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복달도 함께 갔죠.
자, 여기 앉아서 팔아보게. 예, 날이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펼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무슨 냄새지? 호떡 냄새인데 보통이 아닌데?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거 얼마요? 한 조각의 님냥입니다. 둔덕이 대답했죠. 님냥? 비싸네. 하지만 냄새가 워낙. 그 사람이 떡을 샀습니다. 한 입 베어 먹더니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그는 뒤돌아 달려왔습니다. 주인장, 이거 다 주시오. 전부. 예. 돈은 얼마든지 내겠소.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둔덕 내 떡이 장난 아니래. 먹어보면 눈물 난다던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광주리가 순식간에 비었죠. 더 없소? 내일 더 가져오겠습니다. 둔덕은 얼떨떨했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복달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 말이 맞았죠? 자네 도대체.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포졸이다. 포졸이 온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포졸 셋이 말을 타고 장터로 들어왔죠. 이 떡을 만든 자가 누구냐? 우두머리 포졸이 소리쳤어요. 둔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떡 팔다 잡혀가는 건가? 복달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포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가까이 와서 복달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자네, 혹시? 포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관아에서 이 떡을 사겠다고 하셨다. 내일부터 매일 20개씩 납품하라. 예. 둔덕이 놀라 되물었어요. 떡값은 넉넉히 쳐주겠다. 알았느냐? 포졸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복달을 힐끔 돌아봤죠. 그 눈빛엔 의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서 떡을 사다니. 둔덕이 대박 났구먼. 둔덕은 복달을 돌아봤어요. 복달은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죠. 날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무슨 시작? 이 집이 일어설 시작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둘을 아내가 반겼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술집 주모가 왔다 갔어요. 금화 10량을 놓고 갔는데 복달을 꼭 빌려달래요. 둔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복달 때문에 집안이 뒤집히고 있었죠. 하지만 나쁜 쪽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복달은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반드시. 그 모습을 둔덕이 문틈으로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사람은 보통 노비가 아니야. 무슨 큰 사연이 있어. 며칠 뒤 복달의 떡은 온 고을에 소문이 났어요.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왔죠. 그 떡 좀 구해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둔덕의 집엔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달은 하루에 딱 정해진 양만 만들었어요. 왜 더 안 만두오? 둔덕이 물었죠. 귀한 것은 많으면 안 됩니다. 날이. 복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둘째 주가 되자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복달의 떡은 왕도 못 먹어본 맛이래. 한 입 먹으면 평생 잊지 못한다던데? 어느 날 저녁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호화로운 옷을 입은 양반이었죠. 복달이라는 자를 만나고 싶소. 둔덕이 복달을 불렀습니다. 복달이 나오자 노인은 눈을 크게 떴어요. 자네가 정말.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 한양 김씨 가문이? 복달이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빈노비일 뿐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복달을 바라보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세상에, 그런 일이. 둔덕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복달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보름이 지나자 장터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달 떡 나왔소. 둔덕이 광주리를 내려놓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 먼저요. 아니, 내가 먼저 왔소. 아낙네들이 치마폭을 휘날리며 달려왔고 양반들도 채통을 버리고 앞다퉈 손을 뻗었죠. 제발 한 개만. 어떤 이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손자가 병이 났는데 이 떡만 찾아요. 제발. 둔덕은 땀을 뻘뻘 흘리며 떡을 나눠줬어요. 하지만 항상 모자랐죠. 오늘은 여기까지요. 채 반 시즌도 안 돼 떡이 동났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이고, 또 못 샀구먼. 내일은 더 일찍 와야겠어. 장터 한편에서 복달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죠. 기쁜 것 같으면서도 슬퍼 보였어요. 그때 낯선 상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주인장, 떡을 통째로 사고 싶소? 예. 한 달치를 미리 사겠소. 돈은 얼마든지 내겠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뭐, 한 달치를? 돈이 얼마나 많길래? 둔덕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팔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돈을 더 벌 수 있잖소? 상인이 답답해했죠. 복달이 앞으로 나섰어요. 귀한 것은 많아지면 귀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인은 혀를 차며 물러섰어요. 하지만 눈빛은 집요했죠. 저놈 보통이 아니야. 장터를 떠나는 길에 한 노파가 복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나리. 네. 복달이 돌아봤어요.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리를 뵌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한양에서. 복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노파는 복달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중얼거렸죠. 그때 그 도련님이 맞는데 어쩌다 저런 신세가. 둔덕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복달, 넌 도대체 누구냐?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복달이 만든 떡을 먹은 원님의 부인이 감탄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 떡은 왕도 못 먹어본 맛이라. 원님 부인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퍼지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왕도 못 먹어본 떡이라니. 우리가 먹는 게 왕보다 나은 거야? 사람들이 광적으로 떡을 찾았습니다. 값을 2배로 올려도 팔렸죠. 어떤 이는 금가락지를 주고 떡 1개를 샀어요. 둔덕은 겁이 났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복달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날이 제가 너무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 때로는 너무 빛나면 위험합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장터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죠. 포졸 5명이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어요. 복달이란 자가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복달은 천천히 일어섰죠. 제가 복달입니다. 포졸이 말에서 내려다가 왔어요. 복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자네가 왕도 못 먹어본 떡을 만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그렇다. 포졸이 소리쳤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렸죠. 원님께서 자네를 보자 하신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복달이 차분히 물었어요. 죄? 포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왕을 능멸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뭐냐? 둔덕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포졸라리, 이 사람은 그저 떡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물러서시오. 관의 일에 백성이 끼어들면 안 돼요. 포졸이 손을 들어 둔덕을 막았습니다. 복달은 둔덕을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날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복달은 포졸을 향해 돌아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망도 가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가시죠. 원님께 제 떡을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포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제 떡이 정말 왕도 못 먹어본 맛인지 원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복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포졸은 한참 복달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저는 빈노비입니다. 빈노비가 저런 눈빛을 가질 리 없지. 포졸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잡아라. 부하들이 다가와 복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달은 저항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달이 잡혀가네. 관하로 끌려가는 거야? 왕을 능멸했다며? 둔덕은 복달을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포졸이 막아섰죠. 나리는 여기 계시오. 복달만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복달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달은 말에 묶여 끌려갔어요. 떠나기 전 복달이 돌아봤습니다. 둔덕과 눈이 마주쳤죠. 복달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둔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포졸 일행이 사라진 뒤 장터는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누구야? 떡 하나 만들었다고 저렇게 큰일이 날 줄이야. 아무래도 평범한 노비는 아닌 것 같아. 한 노인이 혀를 찼어요. 그 눈빛 봤소? 저건 양반가 도련님의 눈빛이요. 설마 틀림없소? 나도 한양에서 오래 살았으니 안다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복달이 몰락한 재상가의 아들이라 했고 어떤 이는 영모의 연루된 집안의 후손이라 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저녁 무렵 둔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복달은 어떻게 됐어요? 관하로 끌려갔소. 그럼 우리는? 둔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달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그가 없으니 앞이 막막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복달이 걱정이었어요. 저 사람 무사할까? 그날 밤 관아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복달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자네가 복달이구먼. 예, 원님. 소문을 들었네. 자네 떡이 왕도 못 먹어본 맛이라고. 복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원님은 탁자 위에 놓인 떡을 집어들었어요. 복달이 만든 떡이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님은 떡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았죠. 한참 뒤 입을 열었어요. 자네, 김이공 대감의 아들이지? 복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침내 정체가 들통난 거였어요. 어떻게? 이 맛은 10년 전 김희공 대감 댁에서 먹었던 그 떡과 똑같네. 그때 대감의 장남이 직접 만들어 올렸었지. 복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집안이 영모로 몰락했을 때 자네도 종으로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런데 어쩌다 이곳에 빈노비가 됐습니다. 노름판에서 복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님은 복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네, 무엇을 원하나? 복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죠. 제 집안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복달이 관아에서 풀려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시오. 원님이 짧게 말했어요. 예. 복달이 놀라 고개를 들었죠. 죄가 없으니 가라는 말이오. 하지만 원님은 복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심하시오. 자네 정체를 아는 자들이 많아지면 위험해질 것이오. 복달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둔덕이 대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복달, 둔덕이 달려왔어요. 날이 왜 여기? 자네 걱정에 한숨도 못 잤네. 복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빈노비를 위해 밤새 기다려준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날이, 감사합니다. 됐네. 이제 집으로 가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둔덕은 계속 복달을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울며 반겼습니다. 복달, 무사하구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였어요. 둔덕은 복달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죠. 복달, 예, 나리. 이제 말해주게. 자네 정체가 뭔가? 둔덕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복달은 한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말씀드려야겠지요. 복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 재상가의 장남이었습니다. 둔덕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 재상가? 예. 아버지는 김희공 대감이셨습니다. 복달의 목소리가 떨렸죠. 10년 전만 해도 저희 집안은 한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였습니다. 달빛 아래 복달의 얼굴엔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청렴한 재상이셨어요. 뇌물도 받지 않고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셨죠. 복달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권세가들이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자기들 비리를 막아서니까요. 복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느 날 영모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증거도 없이요. 세상에. 아버지는 국문을 당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들어 며칠 뒤 따라가셨고요. 복달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둔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재산은 몰수됐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복달이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먼 친척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돕겠다고 했죠. 하지만 거짓이었나? 예. 그들은 문서를 조작했어요. 복달이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빈문서입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도장이 이상하게 번져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렸다는 문서였어요. 물론 거짓이었지만 증거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노비가
예. 저는 그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복달의 얼굴엔 비통함이 서려 있었어요. 10년을 여기저기 팔려다녔습니다. 양반집, 상인집, 심지어 기생집까지. 둔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가 도련님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요. 그러다 마지막 주인이 노름에 빠져 저를 담보로 잡혔고 그걸 나리께서 따신 겁니다. 복달이 둔덕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또 주인이 바뀌는구나 했죠. 하지만 나리와 마님이 달랐어요. 복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노비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둔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빈노비가 된 게 제 죄가 아니라 제 복이었다고요. 복? 예. 만약 양반으로 남았다면 전 죽었을 겁니다. 친척들이 가만뒀겠어요? 복달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비가 됐기에 살았고 나리를 만났고 이렇게 떡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둔덕은 복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 고생을 하고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복달이 고개를 저었어요. 배움이었어요. 1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겪었죠. 굶주림도 멸시도 절망도 다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진짜 힘이 뭔지를. 진짜 힘? 백성입니다, 나리. 복달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는 양반의 힘으로 백성을 도우려 하셨지만 실패하셨어요. 저는 백성의 힘으로 백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둔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달의 떡이 왜 그리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요. 그래서 떡을 만든 건가? 예. 음식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복달이 웃었어요. 양반도 상놈도 부자도 거지도 모두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제 떡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그게 바로 제 복수예요. 복수? 예.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비가 돼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복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언젠가 제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이 떡으로 시작해서요. 둔덕은 복달을 꼭 껴안았어요. 자네 꿈 내가 돕겠네. 나리, 자네는 이제 내 식구야. 빈노비가 아니라 동료지. 복달은 둔덕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달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어요. 저는 빈 문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비밀? 이 도장이 위조라는 증거요. 복달이 문서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도장이 번진 건 급하게 찍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도장은 번지지 않아요. 둔덕이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말 도장 주변이 지저분했어요. 그럼 이걸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안 됩니다. 상대가 권력자니까요. 복달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가 유명해지면 달라집니다. 백성들이 저를 지지하면 권력자도 함부로 못해요. 둔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떡을 계속 만드는 거군. 예. 한 사람 한 사람 제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어요. 언젠가 조정에서도 제 이름을 들게 될 겁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둘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담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누가 있소? 둔덕이 소리쳤죠.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복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엿들었어요. 설마. 조심해야 합니다, 나리. 복달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정체를 아는 자가 많아질수록 위험해집니다. 둔덕은 복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지켜주겠네. 나리,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둔덕이 웃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기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담 너머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리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복달의 떡이 더욱 유명해지자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달이 사실 재산가 도련님이래. 그 집안 재산이 어디 숨겨져 있다던데 빈 문서가 가짜래. 그걸 증명하면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야. 장터마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둔덕네 집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바스락, 바스락. 여보, 뭔가 소리가. 아내가 둔덕을 흔들었어요. 내가 가볼게. 둔덕이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대문이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으악!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복달도 벌떡 일어났죠. 마당으로 뛰어나가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어요. 누구요? 둔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이 흉악했죠. 빈문서 내놔라. 뭐? 둔덕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복달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노리고 온 거라는 걸요. 저를 찾는 겁니까? 복달이 앞으로 나섰어요. 도적 우두머리가 복달을 훑어봤습니다. 내가 복달이냐? 그렇습니다. 좋아. 내 빈문서, 그게 금보다 귀하다더군. 우두머리가 비웃었어요. 그 문서만 있으면 재산가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지. 복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문서 내놔. 안 그러면. 도적이 칼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죠. 이 집을 박살낼 거야. 부하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가구가 뒤집혔어요. 닭장이 부서지며 닭들이 꼬꼬댁 날아올랐죠. 안 돼. 아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둔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들, 감히. 그는 마당에 있던 솥뚜껑을 집어들었어요. 날이 위험합니다. 복달이 말렸지만 둔덕은 이미 달려들고 있었죠. 내 집에서 함부로 굴지 마. 둔덕이 솥뚜껑으로 도적 하나를 쳤습니다. 쾅! 도적이 비틀거렸어요. 이놈이. 다른 도적들이 둔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복달도 막대기를 들고 뛰어들었어요. 나리를 건드리지 마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솥뚜껑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닭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죠. 둔덕은 솥뚜껑으로 막으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도적이 너무 많았죠. 둔덕이 밀려 넘어졌습니다.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다. 그 순간 복달이 날아들어 도적을 밀쳤습니다. 날이. 하지만 복달도 곧 붙잡혔어요. 2명의 도적이 복달의 팔을 붙들었죠. 우두머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순순히 문서를 내놔라. 없습니다. 복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우두머리가 복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둔덕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복달을 놔줘. 닥쳐. 도적이 둔덕도 때렸죠. 아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하지만 도적들은 계속 집을 뒤졌어요. 방마다 뒤지고 마루를 뜯고 심지어 우물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없어. 문서가 없다고. 부하 하나가 외쳤어요. 우두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 어디 숨겼어?
그는 칼을 복달의 목에 들이댔어요. 차가운 칼날이 살갗에 닿았죠. 마지막이다. 문서 내놔. 안 그러면 죽는다. 복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였어요. 복달이 우두머리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두목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소.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10년 전 의금부 감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죄수 하나가 살아있다는 거 말이요. 복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우두머리는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죄수가 바로 당신 두목 아닙니까? 복달이 눈을 번쩍 떴어요. 제가 의금부에 있을 때 봤습니다. 당신 두목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걸요. 우두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비밀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되는 거였죠. 만약 조정이 알려지면 두목은 물론 자기들도 모두 죽는 겁니다. 이런 우두머리가 칼을 내렸어요. 복달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시오. 그러면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소. 하지만 안 그러면 내일 당장 관아에 알리겠소. 나도 죽겠지만 당신들도 같이 죽소. 복달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우두머리는 한참을 복달을 노려봤습니다. 주변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어요. 물러간다. 뭐? 부하들이 놀랐죠. 두목하지만 닥쳐. 물러가라고 했어.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도적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우두머리의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둘 마당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죠. 우두머리는 떠나기 전 복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있겠다. 하지만 조심해.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오? 더 큰 놈들이 움직이고 있어. 재산가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고. 그 말을 남기고 도적들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엔 깨진 항아리와 흩어진 물건들만 남았어요. 둔덕이 벌떡 일어나 복달에게 달려갔습니다. 복달, 괜찮은가? 예, 나리. 죄송합니다. 복달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내도 울며 다가왔습니다. 복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협박했을 뿐입니다. 복달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도적 두목의 비밀을 말하면 둔덕 네 식구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셋은 밤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치우고 넘어진 가구를 세우고 흩어진 물건을 모았죠. 동이 트자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둔덕네, 어젯밤에 무슨 일이? 괜찮소? 그냥 도적이 들었다 갔소. 둔덕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챘죠. 복달 때문이지? 그 사람 정체가 알려져서 노리는 자들이 생긴 거야. 소문은 또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달이 위험하대. 재산과 재산을 노리는 놈들이 많다던데? 며칠 뒤 둔덕은 복달을 불러앉혔습니다. 복달,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리,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복달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둔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넨 우리 식구야. 어디 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나린의 집이 위험해졌어요. 그래도 안 돼. 둔덕이 복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함께 가기로 했잖아. 위험도 함께 견디는 거지. 복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리, 걱정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둔덕은 결심했어요. 복달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그림자가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번엔 도적이 아니었어요. 더 위험한 존재였죠. 담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다. 복달이 저 집에 있어. 좋아. 준비해. 곧 움직인다. 먹구름이 달을 가렸고 마당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 주변은 여전히 수상했습니다. 날이 누군가 계속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복달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둔덕도 불안했죠. 그날 밤 복달은 결심했습니다. 날이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일인가?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복달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거기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둔덕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젠 복달을 믿었으니까요. 알겠네. 내가 함께 가지. 나리도요? 당연하지. 혼자 보낼 수 없어.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만 사정을 알고 있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걱정 마시오. 곧 돌아오겠소. 둘은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골짜기를 돌아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복달, 여긴 어디로 가는 건가? 제 아버지 묘가 있는 곳입니다. 복달이 앞장섰어요. 숲은 깊고 어두웠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앞에 작은 언덕이 나타났어요. 거기 소박한 무덤 하나가 있었죠. 저기입니다. 복달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덤 앞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어요. 재상 김이공 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둔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재상이 묻혀 있다니요. 복달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불효자 복달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1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둔덕도 옆에 무릎을 꿇고 묵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복달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이제 찾아야 합니다. 뭘?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을요. 복달은 무덤 옆으로 갔어요. 거기 돌계단이 있었죠. 풀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이 만든 계단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뭔가 있어요. 복달이 돌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둔덕도 도왔죠. 으샤, 무겁구먼. 돌들을 치우자 땅속에 뭔가 묻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이게... 둘이 힘을 합쳐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상자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열지? 둔덕이 물었습니다. 복달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 받은 열쇠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나?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복달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둘은 숨을 죽였죠. 상자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둔덕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자 안엔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덩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집안의 족보와 재산 문서들입니다. 복달이 문서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아버지께서 영모 누명을 쓰실 줄 아시고 미리 숨겨두신 거예요. 놀랍구먼. 둔덕은 감탄했습니다. 복달은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토지 문서, 집 문서, 심지어 왕실에서 내린 교지도 있었죠. 이것들로 증명할 수 있어요. 복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안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필이었죠. 복달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복달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복달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편지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금과 문서로 새 삶을 시작하거라. 그리고 꼭 기억해라.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복달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 흐느끼는 소리만 숲에 울렸죠. 둔덕은 복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울어도 괜찮네. 실컷 울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복달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복달은 품에서 빈 문서를 꺼냈어요. 그 낡고 찢어진 종이 한 장이요. 이걸 없앨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자네 억울함을 증명하는. 아닙니다. 복달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문서는 제 과거예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냈죠. 둔덕이 말렸습니다. 잠깐, 신중하게 생각해보게. 이미 생각했어요, 날이. 복달이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생각했죠. 그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어요.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제 전 빈노비가 아닙니다. 복달이 문서에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기 시작했죠. 활활. 빈 문서가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흩어져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복달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날이. 내가 뭘 했나? 둔덕이 손을 내저었죠. 아니요. 나리께서 절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복달이 둔덕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10번을 팔려다녀도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나리는 달랐죠. 복달, 제게 밥을 같이 먹자 하시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둔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넨 이제 뭘 할 건가? 한양으로 갈 겁니다. 복달이 상자를 가리켰어요. 이것들로 제 억울함을 풀고 집안 명예를 되찾겠어요.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그 전에 복달이 금괴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나리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안 돼. 둔덕이 손을 저었어요. 나리께서 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자네 거잖아. 나리 덕분에 찾은 겁니다. 복달이 금괴를 둔덕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떡집을 더 크게 키우세요. 둔덕은 금괴를 보며 울었습니다. 복달, 고맙네. 둘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았어요. 형제 같았죠. 아니, 진짜 형제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나리, 전 떠나도 영원히 나리 식구입니다. 그래, 자네도 우리 식구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상자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여보, 무사히 돌아왔구려. 아내가 달려나와 반겼어요. 걱정했소? 당연하지요. 그날 밤 셋은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복달이 모든 걸 설명했죠. 그래서 한양으로 간다는 거요? 아내가 물었어요. 예, 마님.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당신 꿈을 이뤄야죠. 아내도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요. 복달은 두 사람에게 깊이 절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복달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상자와 옷까지 몇 벌뿐이었죠. 정말 가는구먼. 둔덕이 복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꼭 성공하게. 그럼요, 나리. 복달이 웃었어요.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어요. 복달, 잘 가.
한양에서 잘 되길. 복달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둔덕 부부가 눈물을 닦고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리 마님, 꼭 보답하겠습니다. 복달은 다짐하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양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미래와 함께 말이죠. 복달이 한양에 도착한 건 보름 뒤였습니다. 큰 저작거리 한 구석에 작은 떡집을 하나 얻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복달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복달 떡집이라고 썼죠. 첫날은 손님이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만 힐끔거렸죠. 저기 새 떡집이네. 한번 먹어볼까? 이틀째 되는 날 한 양반이 떡을 샀습니다. 이거 얼마요? 은림량입니다. 양반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더니 걸음을 멈췄죠. 이게 뭐야? 그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장, 이 떡 누가 만든 거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오. 전부 주시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복달떡이 장난 아니래. 한번 먹으면 못 잊는다던데? 일주일 뒤엔 한양 전체가 떡집을 알았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복달이란 자가 누구냐? 제가 복달입니다. 대비마마께서 내 떡을 드시고 싶다 하신다. 복달은 가장 좋은 떡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음 날 궁에서 또 사람이 왔죠. 대비마마께서 크게 칭찬하셨다. 앞으로 궁에 납품하라.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복달떡은 왕실 어용이 됐습니다. 한양은 발칵 뒤집혔어요. 복달떡이 궁에 들어간대. 왕도 드신다니. 떡집 앞엔 새벽부터 줄이 섰죠. 어느 날 저녁 조정에 대신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복달이라는 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김이공 대감의 아들이 아닌가? 복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숨길 필요가 없었죠. 맞습니다. 저는 김복달입니다. 대신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구먼. 살아계셨구나. 대감께서는 나는 자네 아버지의 옛 동료였네.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지. 대신은 복달의 손을 잡았어요. 10년을 찾았네. 자네를 말일세. 저를요? 김이공 대감의 누명을 벗겨드리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네. 하지만 자네가 살아있다니. 복달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상자에서 가져온 문서들이었어요. 대신은 문서를 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조정에 올릴 수 있어. 며칠 뒤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복달도 함께 들어갔어요. 김이공의 아들이라니.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달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는 문서들을 올렸죠. 임금은 직접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경들, 이 문서를 보시오. 임금이 대신들에게 문서를 보였습니다. 김이공은 무고했소. 조정이 술렁거렸어요. 10년 전 영모는 조작이었소. 누군가 김이공을 모함한 것이오.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짐이 선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릴 때 김이공은 충신이었소. 그분을 의심한 건 짐의 잘못이오. 임금이 복달을 일으켰어요. 복달, 아니 김복달. 자네 아버지의 관직을 회복시키겠소. 전하, 복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벼슬을 내리겠소. 감사합니다, 전하. 복달은 엎드려 절했어요. 10년 만에 집안의 명예가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며칠 뒤 복달은
다시 양반의 신분이 됐습니다. 관직도 받았고 집도 하사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떡집을 계속 운영했죠. 왜 떡을 계속 만드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게 제 본업이니까요. 복달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으로 제가 살아났으니까요.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달은 수레 하나를 끌고 마을로 향했어요. 둔덕이 사는 그곳으로요. 날이 복달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둔덕이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복달, 자네가 왜? 나리를 찾아왔습니다. 복달이 활짝 웃었죠. 둔덕은 복달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네 정말 성공했구먼. 나리 덕분입니다. 아내도 달려나왔어요. 복달, 소문 들었어요.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 셋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복달은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뭐가 있는데? 수레엔 비단과 곡식, 그리고 금이 가득했어요. 나리, 이걸로 더 큰 떡집을 차리세요. 이게 다 뭔가? 둔덕이 놀랐죠. 제가 한양에서 번 돈입니다. 나리께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리께서 절 구해주셨잖아요. 복달이 둔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름판에서 절 따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도 노비였을 거예요. 그건 운이었네. 아닙니다. 복달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리께서 절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죠.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말했죠. 날이 한양에 오시면 제 떡집에 들르세요. 그럼 꼭 가겠네. 해질 무렵 복달이 떠날 준비를 했어요. 벌써 가는가? 예, 한양에 일이 있어서요. 자주 와야 한다. 물론입니다, 나리. 복달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돌아보며 말했죠. 나리 영원히 식구입니다. 그래, 우린 식구지. 둔덕이 손을 흔들었어요. 복달은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죠. 그 뒤로 복달은 한양에서 최고의 떡 장인이 됐습니다. 그의 떡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제자들도 많이 길렀어요. 둔덕도 복달이 준 돈으로 큰 떡집을 차렸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만났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우정을 이어갔죠. 어느 날 복달이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빚노비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빚 때문에 노비가 되는 건 잘못됐습니다. 복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도 빚노비였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죠. 경의 말이 옳소. 법을 고치겠소. 몇 달 뒤 조정에서 새법이 반포됐습니다. 빚 때문에 노비가 되는 제도가 사라졌어요. 전국의 빚노비들이 풀려났죠. 복달 대감 만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복달은 조용히 웃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10년 뒤 복달은 다시 둔덕을 찾아왔습니다. 둘 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죠. 자네 참 오래 살았구먼. 둔덕이 웃었어요. 나리도요. 그때 생각나나? 노름판에서 자네를 딴 날. 어찌 있겠습니까? 복달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죠. 나도 마찬가지야. 둔덕도 술잔을 들었어요. 자네 덕분에 부자도 됐고.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나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노름판에서 따온 건 빚노비가 아니었어요. 복달이 웃으며 말했죠. 복이었어요. 나리께서 복을 따신 거죠. 하, 그건 나도 알고 있네. 둘은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어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한때는 주인과 노비였지만 이제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된 둘이었죠. 세월이 흘러 복달은 대감이 됐고 둔덕은 마을의 어른이 됐습니다. 하지만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년 만나 술을 마시고 옛날을 추억했죠. 복달이 세상을 떠날 때 둔덕이 곁을 지켰습니다. 날이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복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웃었어요. 그의 무덤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빈노비에서 대감이 된 자, 김복달의 묘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100년이 넘도록 전했습니다. 노름판에서 따온 빈노비가 나라를 바꿨대. 진정한 힘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둔덕이 노름에서 딴 건 빈노비가 아니라 복이었다고.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미없으셨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달 같은 복이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마이너스. 전체 8장 완성되었습니다. 산막 구조로 복달의 성장과 둔덕과의 우정, 그리고 감동적인 결말까지 담았습니다.